넘어가 보겠습니다. 6살 남자아이 5살 때부터 집에서 문제집 풀었고요. 소마셈 A단계와 팩토 퀴즈 풀고 있어요. 6살인데 빠르네요. 소마셈에서 세 자릿수 더하기 하고 있고 느리지만 오류 없이 푸는데 가끔 손가락을 써요. 손가락을 못 쓰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둬야 하나요? 지금 조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연산을 1학년 단계를 하고 있고 이미 1년 넘게 했고 라고 하면 보통은 손가락 쓰는 게 보통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지금 근데 또 6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손가락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가락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예, 시기의 문제고 없어집니다. 학습적으로 보면 수를 처음 배울 때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세고 똑바로 세고가 덧셈 뺄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에 대한 소재가 가르기 모으기로 덩어리로 수를 바라보고 외워지다시피 연산이 안 된 아이들이 세면서 연산을 할 때 셀 소재가 필요한 거죠. 세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손가락을 안 쓰더라도 또는 못 쓰게 하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7, 8, 9, 10 아니면 막 끄덕거리는 것도 못하게 하면 눈을 위로 치켜뜨고 막 이렇게 하나씩 세는 아이들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씩 세는데 셀 소재가 손가락에 있으면 편하고 빠른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 자릿수까지 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6살 아이가 세 자릿수까지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이상을 계속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세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빨리는 아니지만 하나씩 하는데 한 자리씩 연산을 할 때 오히려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기 모으기가 외워진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가락을 쓰게 해야 되느냐 못 쓰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논리적인 이해가 빠르고 반면에 가르기 모으기 같은 걸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았고 이거 사실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가끔은 손가락에 의지하고 싶어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수학이 좀 더딘 아이들도 연산을 꾸준히 하면서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같은 아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마 레벨 테스트 탑반이 나왔어요. 수감각이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요? 수학은 학원보다도 집에서 좀 케어하고 싶어요. 자, 사고력 학원 중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영역을 떠나서 수학은 결국은 개념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건지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고 생각하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런 쪽의 학습이라고 한다면 사고력 교체하셔야죠. 네. 사고력 교체 하셔야 되고 결국은 그 아까 외국에 이제 사는 아이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어릴 때 똑똑한 아이들은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결국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생각하는 수학들로 막 선행을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수학들로 집에서 문제집들이 좋은 책들이 많으니 저희 같으면 제가 쓰는 책 같으면 이제 탑사고력 수학이고요. 탑사고력 수학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와 생각하는 것을 소재로 해서 놀아주는 거예요. 왜 놀아주느냐? 이게 정서적으로 학습 정서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공부해 라고 아이가 느껴지는 엄마와 엄마랑 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하는 엄마.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런 과정이 아이의 어떤 학습 정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는 거죠. 학습에 대해서. 그래서 집에서는 교재들, 좋은 교재들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는 교재들, 사고력 문제집, 요 시기는 딱 사고력 문제집들이고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꼭 공부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와 그 학습의 소재들로 많이 대화하고 아이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보드게임 같은 걸로도 많이 놀아주고, 부작용은 너무 놀아주는 걸 학습으로 가다 보면 저처럼 아이로부터 아빠는 저한테 사주시는 선물이 다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아이도 제가 연구하고 제가 고민하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더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중장기적으로도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초2 남자아이고요. 3학년 1학기 하는데 예습용으로 여러 가지 출판사를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최상위, KMA, 연산은 원리쌤 3학년, 교과쌤도 하고, 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이가, 수학적인 어떤 이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왕수학 문장제도 하고, 1031 인문도 하고, 크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움 없이 잘 따라주고 있어요. 최상위나 KMA 문제도 거의 90% 이상 맞고, 모르는 문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결국 답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완북할 때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 없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아이네요. 그런데 이제 2학기 예습을 할 때 제가 고민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잘하고 있다 보니 내용을 보니까 개념적으로 2학년 2학기에 대한 2학년 수학 자체가 개념이랄 게 크게 없고, 그렇죠? 그리고 2학기 내용은 거의 개념이 이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볼지 고민입니다. 개념서를 보려고 하니 좀 아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걸 봐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준심화서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 제가 했던 것은, 그래서 이 수학을 좀 하는 아이들은 개념서 자체를 응용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머니는 최상위 S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최상위 S로 하는 건 어떨까요? 하셨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학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2학년 2학기니까 최상위 S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2학년까지는 교과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2학년까지 교과를 안 해도 되는데 2학년 2학기 때 시작하거나 3학년 1학기 때 시작하거나로 말씀을 드리죠. 그 중에서 2학년 2학기는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이끌던 아이들은 저도 최상위를 한 권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유는 기본서 자체는 거의 다 연산이고 어려워할 내용이 연산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계산인데, 시간 계산이라고 해도 기본서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심화서로 하면서 시간 계산 앞에서 나오고 또 조금 더 생각하는 상황들을 주면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상황을 주는 문제들이 결국 심하니까 시간 계산도. 그래서 지금 보통의 개념을 좀 아는 것 같고라고 하면 응용서를 개념서로 하고 심화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2학년 2학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바로 최상위 S로 가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 아니에요. 보시지 마세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지금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2학년 2학기에 지금 원리셈도 하고 교과셈도 하고 연산도 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심화서로 가시면 됩니다. 2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다음입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4학년 아이 수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원 경험 전혀 없고 교실 수업에서 학교 시험 보면 못 보면 80점 정도, 보통은 100점 맞고 해요. 선행도 없었습니다. 방학 동안 수학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부터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여기저기 광고와 정보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문제집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지금 해야 될 때는 맞고요.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해야 될 때는 맞고요. 지금 학교 시험에서 80점, 100점 정도 맞곤 해도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기준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는 4학년 아이 중에도 수학적으로 괜찮은데 하는 아이라고 해도 거의 문제집 안 풀고 수학 익힘 책과 학교 시험 잘 보는 정도로 온 아이들은 사실은 4학년 아이들 중에도 3학년 거 체크해 보면 좀 부실했던 아이들도 있어요. 예,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때 집중하고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는다 해도 수학이라는 게 좀 충분한 문제를 익히면서 쌓이고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이면 공부를 좀 해야 될 때는 맞습니다. 예, 맞고요. 집에서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면 좀 편하게 시작하신다고 하면 전 그냥 디딤돌로 설명을 드릴게요. 디딤돌이 이렇게 잘 나눠져 있어서 디딤돌 기본 응용을 하시고 따풀 하세요. 네. 개념서로 디딤돌 응용을 하시고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을 하세요. 아니면 더 풀어봐도 되겠다 싶으시면 디딤돌 기본 응용하고 따풀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하시고 따풀은 동영상 강의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근데 따풀 많이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서 따풀은 지금 공부를 안 한 아이니까 4학년 1학기 거 따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4학년 2학기도 기본 응용 다음에 이제 심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최상위 S나 최상위나 여기까지도 도전을 할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상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거의 안 한 아이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풀 해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풀은 설명을 많이 해주고 동영상 강의도 보고 하면서 하는데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최상위가 아이가 될지, 그러면 따풀이 어느 정도 된다 하면 문제 더 풀자 하고 최상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따풀 자체를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자체를 심화서로 보고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학습 방법은 개념서 하나,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그 다음에 개념서와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을 같이 하고 심화서를 하나 더 보는 거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미리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3일 날 천쌤에게 물어보세요. 유튜브 녹화가 있어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어머님들 상담을 저하고 같이 이제 직접 뵙고 하는데 3시에서 3시 30분 3시에서 3시 30분에 합정동입니다. 서울 합정동 스튜디오고요. 3시에서 3시 30분 요 시간에 오셔서 저하고 아이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시간이, 다른 시간은 다 신청을 해주셨고 요 시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어머니 얼굴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안 해도 됩니다. 예, 나오시고 싶으시면 당연히 찍어드려요. 근데 원치 않으시면 얼굴은 안 찍어드리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시는 거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댓글 상담을 해볼까요? 댓글 어디서부터 상담을 해드려야 되지?
이미 많이 쌓였네요. 네, 좀 쌓였습니다. 일단 그 제가 보이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로. 선생님, 초1 남아 사고력 수학 소마 주일에 교과 수학 주일에 매일 연산하고 있어요. 교과는 2-1 3것만. 근데 말씀이 끊겼습니다. 사고력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력 수학은 심화 수학이에요. 사고력 수학은 심화 수학이고, 사고력 수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력을 특별히 키우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심화를 할 수 있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세요. 심화 수학의 한 종류다. 그런데 사고력 수학은 그럼 왜 심하냐? 특히 이제 2학년까지와 2학년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학년 이후는 예전에 영재교육원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이 사고력 수학이 영재교육원 시험을 준비해 주는 교육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붐이 일어난 거고요. 2학년까지의 사고력 수학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교과 자체가 쉽고 개념이 쉽고 연산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 다양한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심화예요. 왜? 교과 자체가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만드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학년에서 위 학년에 필요한 것들을 끌고 내려와서 그 학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기 쉽게 하기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활동하면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연산이지만 가르기지만 형태를 변형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심화예요. 그런데 영재교육원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3학년 이상에서 교과 외의 내용이 꼭 학습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모든 입시들에서 교과 외의 내용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그 공부하는 범주를 보면 교과 이상을 공부하는데 2학년까지는 그것 자체가 교과를 벗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자체가 연산 정도 하는데 더 배우는 건 결국 위의 학년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3학년 이상에서는 벗어나는 범주의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위주로 일단 기본 전략은, 학습 전략은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과도 잘 한다라고 하면 엑스트라 심화가 되는 거예요, 사고력 수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사실은 해야 되나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고력 수학입니다.